최근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나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 다시 잠을 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드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 사실은, 이는 단순히 피로감이나 불면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감과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새벽에 깨어나는 주요 원인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정, 건강, 그리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바로 이 시간에 깨어날까요? 몸의 통증, 외부 소음, 또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 등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3가지 이유로 새벽에 깨어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수면은 더 가볍고 덜 깊어집니다. 밤 동안 몸은 가벼운 수면과 깊은 수면을 번갈아 가며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체 수면의 약 20%가 깊은 수면으로 이루어져 소음이나 가벼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깊은 수면의 비율이 5% 이하로 줄어들고 나머지 95%는 가벼운 수면이 됩니다. 이는 가벼운 소음이나 미세한 통증이 쉽게 우리를 깨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호르몬에 있습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이는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젊을 때는 밤 동안 멜라토닌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멜라토닌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며, 65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 분비되던 양의 절반만 생산된다고 합니다. 비록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수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새벽 일찍 깨는 일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잠자고 일어날 이상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시스템은 오전 7시쯤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그것은 체온의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전달됩니다. 체온이 오르면 몸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시간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계는 점점 앞당겨집니다. 예전에는 오전 7시가 신호였던 것이 이제는 오전 4시나 5시에 일어나게 되어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깨게 됩니다. 이제 만약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3가지 해로운 습관이 있는지 점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작은 행동 변화만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깨어날 때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피하면 다시 잠들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깨어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침대 옆 시계를 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행동이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 씨는 수십 년 동안 종이 제조업자로 일하며 잘 자는 편이었지만 은퇴 후 매일 새벽 4시쯤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디지털 화면을 봤습니다. 4시 13분. 좀 더 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 손녀를 방문할 때 피곤할 거야. 이 생각은 점점 더 큰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충분히 쉬지 못할 것에 대해 걱정하며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걱정이 결국 새벽까지 잠을 다시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 회장인 마이클 브루스 박사는 밤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이 표시되면 뇌는 카운트다운 상태로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몸에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행동은 특히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들은 더 이상 직장에 일찍 가야 하는 압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시계를 보고 지금 잠을 자지 않으면 내일 하루가 망칠 거야 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걱정이 잠에 다시 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 씨에게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방에서 모든 시계를 치우세요. 박 씨는 휴대폰도 방 밖에 두고 시간을 알지 못한 채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문제로 저를 찾아온 김 씨라는 어르신이 놀라운 개선을 경험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했어요. 밤에 깼지만 시간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직 이른 줄 알고 바로 다시 잠에 들었어요. 이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는 환경에서 보이는 모든 시계를 치우세요. 알람이 필요하다면 알람은 설정하되 밤중에 깼을 때 시간을 확인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불안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깨기 힘든 습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를 확인하는 행동은 자동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뇌는 일어나는 것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연결짓고, 그로 인해 수면에 대한 걱정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다시 잠을 이루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서 잠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63세의 김 여사님은 항상 편안한 잠을 자곤 했으나 올해 초부터 새벽 4시쯤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시 자야 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러면서 침대에서 뒤척이며 눈을 꽉 감고 잠이 오기를 강제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0분, 30분, 1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아, 내일은 손자를 돌봐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 아직 식물도 물을 줘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해. 나이가 들면서 잠이 더 힘들어지는 걸까? 이것은 치매 같은 더 큰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새벽에 떠오르면 쉽게 커지며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은 프로젝션 또는 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작은 걱정들이 비례 없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잘 표현하며 두려움은 어두운 곳에서 훨씬 더 무섭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고요하고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걱정도 2배로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20분 이상 깨어있고 불안하다면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이 자극통제 요법에 기반한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의 권장 사항입니다. 침대에 너무 오래 깨어있으면
뇌는 그 공간을 휴식이 아닌 불안과 연관 짓게 됩니다. 한 번은 새벽에 깨어나서 잠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걸 깨닫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준비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또 불안하게 만들던 생각들을 메모지에 적어보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방을 나가 거실의 소파와 같은 다른 곳에 눕는 것만으로도 몸을 이완시키고 잠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침대에서 1시간 동안 뒤척이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종종 20분간 다른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잠이 몇 분 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침대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세요. 따뜻한 물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함유 음료인 커피나 녹차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몸을 늘리거나, 목을 천천히 양쪽으로 돌리는 것처럼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근육이 긴장이 풀리고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를 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생각을 종이에 쏟아내면 마음이 비워지고 걱정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일 병원 예약이 있고 손자 생일 선물도 사야 해 같은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강한 불빛을 피하는 것입니다. 강한 조명은 뇌에 깨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주방이나 화장실의 작은 불빛처럼 약한 빛이면 충분합니다. 잠이 다시 오고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천천히 침대로 돌아가세요. 중요한 건 잠을 강제로 자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주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잘 설명해 줍니다. 79세인 제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주 새벽 3시에 깨어났습니다. 매번 깨어나면 그는 바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이후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드나들며 잠들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면 장애에 대해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덜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고 섭취한 액체는 더 빨리 처리됩니다. 젊은 사람은 물을 마신 후 소변을 보고 싶어지기까지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사람은 20분에서 30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밤중에 물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잠에 다시 들기까지 약 1시간, 약 58분이 더 걸렸습니다. 반면 적은 양의 물을 마신 사람들은 약 17분 만에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추천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침대 옆에 작은 물컵을 두세요. 입이 마르면 한두 모금만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해주세요. 잠들기 전 2시간 동안은 액체 섭취를 피하세요. 저녁 이후 많은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매우 목이 마르면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몸에 부담을 주고 하루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1세인 박 씨는 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후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침대 옆에 작은 물병만 두고 매우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간단한 변화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밤중에 깨어도 약 10분 만에 다시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첫 시간,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신장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목이 마르더라도 작은 모금만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물을 마시는 양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 습관이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당신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말고 잠을 강제로 자려고 하지 말며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대신 제가 아래에서 설명할 3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에 적신천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77세인 김 씨는 10년 넘게 매일 이 시간에 깨어났지만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깨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몇 분 동안 손과 발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사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은 의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도 진정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대로 돌아가면 쉽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 효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의 열기가 몸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약간 상승시킵니다. 이 작은 상승은 점진적인 하강과 함께 몸에 이제 잠을 자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손과 발의 마사지는 특히 유익합니다. 이 부위에는 민감한 신경 종말이 많이 분포해 있으며 부드러운 터치는 축적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이완을 유도하고 몸을 휴식 상태로 준비시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이 간단하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문지르면 따뜻해질 때까지 문지르고 그 후 각 손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하나씩 떼어내듯이 다뤄보세요.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발바닥의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한밤중에 깨어난다면 잠을 강제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차분히 일어나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고 손과 발을 마사지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데 몇 분을 투자해보세요.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소중한 제안은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걱정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쏟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자들은 하루의 첫 시간 동안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아미그달라가 더욱 반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우리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3세의 박 씨는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감사 일기를 쓰고 자신의 불안감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합니다. 침대 옆에 일기장과 예쁜 상자를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손자를 만났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후,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를 작은 종이에 적어 상자에 넣으세요. 이는 상징적으로 지금은 이 걱정들을 여기 두고
내일 다시 생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상자에 담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며 그 후 잠이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긍정적인 생각을 촉진하고 불안을 줄이며 감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을 더 가볍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적고 그것을 상자에 담는 것은 감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잠시 미루겠다는 결정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단 3주 동안만 작성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41% 향상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28%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여러분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메모장과 장식된 상자를 두세요. 밤중에 깨어나서 걱정에 휘말리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인 감각명상 5, 4, 3, 2, 2를 소개합니다. 이 기법은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불안 증세를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76세의 한 여성이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후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그녀는 새벽마다 슬픔과 혼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5, 4, 3, 2, 1 명상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깨어난 후 침대에 누운 채로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5가지 감각에 하나씩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각, 주변에서 5가지 물체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창문, 문 손잡이, 이불의 주름, 벽에 걸린 그림,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촉각, 4가지 다른 질감을 느껴봅니다. 이불의 부드러움, 침대 시트의 촉감, 피부에 닿는 공기, 손의 온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각, 들을 수 있는 3가지 소리에 집중합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시계 소리, 자신의 숨소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후각, 2가지 냄새를 인식합니다. 방 안의 냄새, 침대 시트의 향기,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세한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각, 입안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맛에 집중합니다. 아무 맛이 없다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었던 음식의 여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3번째 또는 4번째 시도에서 점차 더 차분해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오랜만에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감각에 집중하면 뇌의 걱정과 관련된 부위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이 기법은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한밤중에 깨어난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시간을 걱정하지 말고 잠을 강제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주변을 둘러보고 볼 수 있는 5가지 물건을 찾아보세요. 4가지 다른 표면이나 물건을 만져보고 3가지 다른 소리를 들으며 2가지 냄새를 맡고 입 안에서 하나의 맛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불안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평온한 느낌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면 모든 것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리듬이 변화하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새벽에 일찍 깨어서 화가 나기보다는 그 고요한 순간을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많은 예술가들과 유명한 사상가들은 하루의 첫 시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테, 해밍웨이, 피카소와 같은 이름들은 이 시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명확성과 영감을 위한 드문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단순히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의 첫 몇 분을 명상이나 긍정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잠의 지속 시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휴식의 질이지, 단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유한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손과 발을 마사지하기.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걱정을 상자에 담기. 오감 명상. 5, 4, 3, 2, 1. 적용하기. 이 시간의 평온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3가지 방법을 한 번에 다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간단한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한밤중에 깨어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 놀랍게도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도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 새벽의 침묵도 소중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밤과 아침의 첫 시간이 당신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에 가입하세요. 여기에서 균형 잡힌 삶, 활력, 장수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요.